안녕하십니까. 옥천 FM 공동체 골든뮤직의 김용주입니다. 이제 10월 제법 쌀쌀한 이제 가을 날씨가 접어들었네요. 저 위쪽 지방에서는 벌써들 단풍 구경을 간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이 속리산도 아마 10월 15일에서 한 25일 사이에는 단풍이 절정을 이룬다고 하네요. 이 가을 우리 여러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가까운 우리 그 속리산을 한번 다녀오시는 게 힐링 차원에서 참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도 골든뮤직은 80년대의 추억 같은 노래와 가수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아마 이분은 어찌 보면 우리와 그 가장 가까운 이웃 그 대전에서 연고가 있는 분이죠. 바로 그 가수 이재성 씨입니다. 이분은 그 원래 1981년 그 모건대학교 그 음악교육학과 재학 중에 후배들과 함께 그 동아리를 만들어요. 음악 동아리. 그 동아리 이름이 기타 하나 동전 한입이라는 팀으로 MBC 그 대학 가요제에 참가해서 음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가요계에 알려지게 되죠. 그 후 이제 이분은 대학을 졸업 후 교사라는 그 직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가수가 되기 위하여 이제 혼자 서울로 올라갑니다. 이분이 원래 그 노래를 통해서 그 본인이 하고 싶은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가슴속에 그 학창 시절부터 그 새기고 있었다고 그 뒤에 이제 고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재성 씨가 이제 뭐 소속사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연예인 뭐 엔터테인먼트겠죠. 이제 소속사를 이제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이분과 같이 한 동기들이 그 소속사의 동기들이 바로 그 김범용, 이혜민, 김은국 씨 그 쟁쟁한 그분들과 이제 함께 무명 생활을 그곳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후 이제 이재성 씨는 본인이 그 대학가요제에서 그 팀 이름 기타 하나 동점 한입이라는 팀 이름을 이제 이 노래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분이 그 발매한 곡이 기타 하나 동전 한입이라는 이 노래로 데뷔를 합니다. 그런데 참 세상만사 참 알 수 없다고 이 노래가 히트를 치게 되죠. 이 노래가 바로 이제 그 시기에는 15만 장이라는 그 레코드 판매를 기록을 하며 이제 인기 가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후 이제 후속곡으로 이제 너무나 많이 알려진 노래이죠. 촛불잔치. 이제 그다음에 뭐 그 집 앞. 이 노래가 나오면서 또 약 40만 장이라는 또 레코드 판매 기록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이분에게는 가장 화려했던 시기였죠. 그러나 이제 이분도 오랜 세월은 하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주옥 같은 명곡을 남기고 난 뒤에는 이제 음반 제작자, 이제 작곡가 등으로 활동을 합니다. 현재는 본인의 모교인 그 모건대학교 그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신곡 발표라든가 이런 것은 꾸준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가수입니다. 우리가 80년대 초 참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마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은 많이 따라 부르곤 했던 그 두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촛불잔치와 그 집 앞. 이 두 곡을 우리 FM 공동체 가족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에 별이 떨어지고 어둠만이 밀려오면 지
센 밤 내 가슴 머물지게 해도 나 그대 미워하진 않아. 나의 작은 손에 초 하나 있어 이 밤 불 밝힐 수 있다면, 나의 작은 마음에 초 하나 있어 이 밤 기도할 수 있다면, 촛불
아유, 잘 들었습니다. 이 그지밥 같은 노래는 지금도 우리 그 일반 그 뭐 아마추어 분들이 그 통기타 스윙으로 많이들 부르면서 아마 이런 버스킹 연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그 볼 수 있는 곡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제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의 했던 노래가 지금까지도 그 불려지고 있는 참 그런 명곡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또 우리 그 80년대를 들었다 놨다 우리 그 특히 여고생 팬들에게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분입니다. 가수 그 박남정 씨입니다. 이 박남정 씨는 원래 그 우리가 지금은 있나 없나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이라는 그 어떠한 그 유명한 그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이 보면은 어릴 때 바로 여기 출신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어릴 때부터 벌써 거기에 다재다능한 끼는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분이죠. 이 박남정 씨의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우리가 그 뭐라고 할까 그 사이다 뭐 청량 음료 막 이런 음료 이런 거를 그 원샷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 시원한 가창력과 그 댄스 실력을 그 겸비한 가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곱상한 외모로 당시 그 뭐 우리 여고생 뭐 여중 고생들 이 당시 소녀들에게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어쩌면 1980년대 말 그 주름을 잡았던 사실 원조 아이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까지도 평가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돌 하는데 아마 그 아이돌의 원천을 따져보면은 아마 박남정 씨가 원조 아이들이 아니었지 않냐라고 그 가요계 그 전문가분들께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그 이후 또 87, 8년도 이때 그 바람이요로 또 이 노래를 갖고 진짜 화려하게 데뷔를 하죠. 아 바람이요 해가면서 그 댄스 실력고 막 위로 내려갔다 하고 아래로 내려갔다 하는 그 사실 뭐 이제 젊었을 때는 저희들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뭐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춤인데 그 약간 이제 이때 보면 또 로봇 춤이라고 하나요? 그걸 로봇 춤이라고 하는 이제 그거를 이제 또 개발을 해서 하여간 이 당시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하면서 그 아마 생활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제 이후에 또 이제 그 널 그리며라는 노래를 또 발표했는데 또 이게 턱으로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위로 아래로 하면서 그거에 진짜 많은 분들이 참 따라하고 그 시절에 이제 우리가 그 디스코 그 젊은 청년들이 이제 많이 갔던 그 젊은 문화가 디스코텍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다 이제 이분 이 그 턱 뭐 아래로 갔다 또 귀로 손을 올라갔다 하는 이 춤을 굉장히 유행시켰던 바로 그분이죠. 저도 이제 뭐 그때는 좀 이런 거 좀 따라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1980년대 이때 이제 그 흑인 음악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면서 이 흑인 음악과 관계된 댄스 이제 힙합 쪽 춤들을 이제 많이들 추게 되는 시기가 이제 이 시기죠. 바로 이제 이때 우리 박남정 씨를 비롯한 뭐 이준호 씨라든가 그 박철우 씨 등이 바로 이 힙합 춤 이제 이런 거에 원조 댄스 가수들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진출을 하고 이 원동력이 이제 이후 90년대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런 그 아주 유명한 불세출의 또 스타들을 탄생시키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박남정 씨를 비롯한 이제 이런 분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계속 발전이 되는 댄스 그 어떠한 우리가 흔히 계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수다. 이분이 이제 그 계보를 만든 가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박남정 씨가 그 댄스 출 때 그 나왔던 분들이 뭐 양현석 씨나 이제 이준호 씨 이런 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뭐 서태지와 아이들과 합류를 해서 바로 이제 그 커다란 그런 이제 그룹을 만드는 또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가요계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러나 이제 또 이 박남정 씨가 오히려 이제 역설적인 현상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신의 그 백댄스였던 이준호나 양현석이가 서태지와 아이들을 만들면서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바로 이제 박남정 씨는 쓸쓸한 퇴장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참 인생 세웅지마라고 이제 그들에 의해서 이제 본인의 그 존재 가치가 이제 점점 희미해져가는 또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 이제 중반부터 그는 TV나 이제 이런 방송에서 이제 서서히 사라져가게 되고, 요즘에는 이제 가끔 이렇게 또 TV에 나와서 그 7080 무대에 올라오는 거를 저도 봤고, 또 본인도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그 전성기 때와 같은 그런 인기는 얻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요새는 이제 중년 나이답게 이제 거기에 맞는 또 노래들도 이제 가끔 하는 것을 요새 TV나 이런 화면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자, 1980년대 우리 소녀 팬들을 들었다 놨다 했던 그 우리 박남정 씨의 노래 아 바람이여와 널 그리며, 이 두 곡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도 없는 앙상한 나뭇가지에 우연히 날아왔다 스치고 가버린 너무도 야속한 바람이여. 별빛에 물들어도 안개에 쌓여도 잎새를 피웠어요. 꿈을 키웠어요. 영원히 보금자리 짓지 않을 바엔 머물지나 말지. 가지를 흔들어 놓고 친구도 없는 외로운 나뭇가지에 갑자기 날아왔다 살며시 가버린 너무도 무정한 바람이여. 달빛에 물들어도 어둠에 쌓여도 꽃잎을 피웠어요. 꿈을 키웠어요. 우리의 보금자리 짓지 않을 바엔 머물지나 말지. 내 마음 흔들어 놓고 달빛에 물들어도 어둠에 쌓여도 꽃잎을 피웠어요. 꿈을 키웠어요. 우리의 보금자리 짓지 않을 바엔 머물지나 말지. 내 마음 흔들어 놓고 여기 반짝이는 저 하늘 아래 도시의 가로도 웃음 지을 때 난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아유 잘 들었습니다. 나른한 오후에 이렇게 경쾌한 노래를 들으니까 아이고 스트레스가 많이 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박남정 씨가 얼마 전에 그 TV에 나와서 지금도 이 댄스 실력을 보여주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다지 그렇게 별 차이를 저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엄청난 그런 뭐 수만 번을 아마 이런 춤 동작을 아마 연습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대나 지금 그도 이제 50대가 넘었는데 그런데도 지금도 자연스럽게 이 몸에서 배어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참 노력과 열정이 대단한 거구나. 세월이 지나도 그것을 몸속에 계속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숨은 고수의 그 고수라는 그 느낌을 받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했던 댄스 가수였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소개해드릴 분이 또 누구냐? 남자의 박남정이 있었다면 여자의 독보적인 존재가 있었죠. 바로 그 김완선 씨입니다. 대한민국 대중가요에서 섹시 콘셉트로 아마 본격적으로 그 정형화시킨 분이 이 대표적인 가수이지 않을까. 이 김완선 씨 같은 경우는 노골적인 섹시 콘셉트가 아닌 특유의 그 농염한 그 표정 이 연기가 섹시한 분위기를 굉장히 또 어필을 하면서 당시 그 신선한 충격을 줬죠. 사실 신선하다는 이 표현하는 우리 남성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그 사회 분위기가 80년대 그 사회 분위기에 참 엄청난 그의 그 표정이 많은 이들을 무엇라고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아마 좀 기성세대들 그 세대의 기성세대 분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17세 이 소녀가 저런 농후한 표정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참 엄청난 그 방향을 불러일으켰던 분이죠. 이 김완선 씨는 사실 이 김완선 씨는 그 인순이와 리듬 터치라는 그 백댄서였었습니다. 그 인순이 씨의 그 뒤에서 그 백댄서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 백댄서에서 그 강렬한 눈빛을 본 그 뭐 담당 PD가 저 친구의 저 그 눈빛이 마음에 끌려가지고 한번 정식으로 데뷔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바로 이 가요계에 입문을 했다라는 그 후문입니다. 아마 이 김완선 씨를 소개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최초이자 당대 최고의 그 여성 댄스 가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그 시기에는 그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그 90년대 초반에는 장르를 넘어 한국 가요계를 그 인기로 완전히 평정한 인기 원톱 여가수였다고 그렇게 평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뭐 댄스 실력만으로는 대한민국 역대 뭐 가수 여가수 역사상 뭐 최고였다라고 하고 오죽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팝의 그 여전사 있죠. 팝의 그 마돈나.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의 마돈나라고 그 김완선 씨를 꼭 표현할 때 그 MC나 누가 소개할 때 보면 꼭 한국의 마돈나라는 별칭을 붙여줘가면서 소개 멘트를 했던 바로 그런 가수였죠. 다만 이제 가창력에 대한 비판은 약간 있었습니다. 립싱크를 주로 하다 보니까 그 가창력에 과연 저 댄스를 추면서 저런 가창력은 나오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문점 그 꼬리표를 항상 달고 다녔죠. 그러나 그는 꾸준한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엄청나게 또 발성 연습도 많이 했다라는 그런 후문입니다. 그 노래 우리가 그 김완선 씨의 노래 중에 오늘 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나오는 가사 중에 어둠이 무서워요라는 그런 그 멘트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걸 패러디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 보면 어떤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죠. 네 눈이 더 무서워요 이렇게 어둠이 무서워요라는 것을 네 눈이 더 무서워요라는 패러디 영상을 아마 많이들 그 회자됐던 그런 그만큼 이 김완선 씨의 그 요염한 그 이 눈빛 발산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선함도 느꼈고 충격도 느꼈고 공포감도 느꼈을 거고 섹시함도 느꼈을 거고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 암시하는 거죠.
지금도 이 김한선 씨는 지금도 이제 50대 이제 이분도 중반이 이제 다 됐는데도 요즘에 가끔 이제 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보고 있노라면 굉장히 천진난만해요. 아직도 그 이제 결혼 생활 이런 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얘기하는 거 보면 약간 뭐 백치미 비슷한 듯한 그런 묘한 또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그 가수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뭐 가끔 프로에서 이렇게 한번 댄스 한번 좀 이렇게 요청을 하면 아 지금도 그 웨이브 돌아가는 거 보면 아 대단한 춤꾼이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하는 거죠. 이 김한선 씨가 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춤뿐만이 아니라 이런 퍼포먼스 또는 의상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현격한 이제 우리나라 90년대 변화를 맞이하면서 이제 바로 그 아이돌 그 이제 뭐 여성 아이돌 그룹이나 이제 이런 쪽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게 바로 이 김한선 씨의 영향력입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훈훈한 웃음을 주면서 약간 멍한 표정을 짓는 그 우리 김한선 씨. 그 시대를 회상하면서 우리 오늘 김한선 씨의 그 유명했던 곡 오늘 밤 그다음에 기분 좋은 날 이 두 곡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늦지만 밤새 소리 구슬피 들려. 저 하늘 둥근 달이 외로워 보여요. 작은 별 속삭임도 부질없어요. 정다웠던 옛날이 어둠 속에 묻히고 이제 우리 서로가 남인가. 도망갔던 옛날이 안개 속에 사라져 이제 나 홀로 되어 남아있네. 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늦지만 밤새 소리 구슬피 들려. 정다웠던 옛날이 어둠 속에 묻히고 이제 우리 서로가 남인가. 도망갔던 옛날이 안개 속에 사라져 이제 나 홀로 되어 남아있네. 저 하늘 둥근 달이 외로워 보여요. 작은
차 가자 원, 투, 원, 투, 쓰리, 포 토요일 오후 모두가 기다리던 시간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오늘 하루는 하던 일 잠시라도 잊고 춤을 춰봐요. 아오 왠지 바쁜 월요일 정신없던 화요일 지루했던 수요일은 가고 황금 같은 토요일 바로 오늘이잖아요. 나와 함께 춤을 춰봐요. 여러분 그리고 일어나서 춤을 춰요. 나와 함께 춤추고 싶은 사람 하던 일 잠시 잊고 내 모습이 부럽지 가슴이 답답해 기분이 정말로 상쾌해요. 예, 아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마돈나 김한선 씨. 참 문득 이 노래를 듣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시대의 또 변천사가 하나 나오는 대목이 있네요. 그 조금 전에 그 김한선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기분 좋은 날에 보면은 가사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월화수 하다가 황금 같은 토요일이 오면이라는 이런 그 가사 글귀가 있는데 80년대 중반에는 아마 우리도 알다시피 토요일 오후 1시까지는 항상 근무를 하고 이런 그 토요일 오후 1시까지는 근무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 저녁이에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 보면은 시대의 변천사도 여기에 녹아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재미난 곡이었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빠른 템포의 곡을 그 우리 애청자들한테 들려드리다 보니까 아마 엔돌핀이 많이 상승했으리라 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아주 묵직한 우리 그룹 사운드 한 팀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들국화라는 락 음악입니다. 락 그룹입니다. 이분들은 그 1985년 그 1집 들국화를 발표하며 바로 한국 락의 전설이 되는 그룹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그 오로지 라이브 활동만을 고집하며 그 당시 립싱크를 하는 가수들과 차별점을 많이 강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TV나 이런 곳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오로지 라이브 생방송으로만 고집하는 그런 아주 그 유명한 락 그룹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보컬의 그 전인권 씨, 그다음에 키보드의 허성욱 씨, 그다음에 이제 기타의 조석환 씨, 그다음에 최성원 씨 이렇게 네 분이 이제 락의 전설인 바로 이 들국화의 그 창립 멤버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그 락 그룹의 그 원형 그러니까 제일 큰 형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이 멤버들은 원래는 포크송 가수에 가까웠었어요. 그 밴드 내 역할도 돌아가면서 뭐 보컬도 하고 또 각자의 실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기타도 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했던 분들이죠. 이분들은 다 나름대로 실력을 다 갖고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들은 한 2년여 만에 해체를 하지만 그분들이 그 기존 한국 음악에서 그
끼친 영향은 우리가 소위 그 시기에는 뽕짝, 그러니까 뽕짝이라는 불렸던 우리나라 그 음악을 모든 게 우리가 뽕짝 음악이다라고 이렇게 크게 평칭을 했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형식의 그 한국 감성으로 가까웠던 포크송을 또 접목을 잘 개성하면서 정형화된 락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들국화였습니다. 또 이들은 또 그 우리가 그 1987년 요 민주화 이제 막 항쟁이 일어나던 이 시기에도 그 저항 정신을 갖다가 그 일반 민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곡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막 유명한 곡들이 아마 그때 많을 것입니다. 뭐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든가 행진 막 이런 노래 이제 이런 것은 바로 이제 저항 운동가였다고 볼 수 있죠. 그 민주화 시기에 한참 그 격변기 시기에. 그러니까 이들이 85년에서 87년 이제 그 2년 한 80, 그러니까 88년이 되기 전에 이제 해체되기 전까지의 그러한 그 짧은 2년 동안에 엄청난 많은 우리나라 사회 변화 시대에 이들의 그 어떠한 그 가요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는 바로 이제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해체하고 난 훗날 바로 이제 또 유명한 록그룹 백두산이 탄생을 하게 되죠. 바로 이제 이 들국화의 영향을 받아 들국화가 해체가 되면서 바로 이제 백두산이라는 또 락 그룹의 탄생을 이제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항상 그 비틀즈 음악을 많이 좋아했고 그래서 한국의 비틀즈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탄생을 하게 된 그룹인데 이제 많은 이제 서로 간에 또 이런 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또 개성이 세고 그러다 보면 각자의 의견이 이제 또 주장이 난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해체 수순을 이제 밟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들국화라는 이름이 탄생하기 전에는 그 전인권 씨가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어떠한 그룹을 만들 이름을 이제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택시 기사분들 이제 이런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꽃과 관계된 거를 했더니 어떤 분은 뭐 코스모스 뭐 그다음에 뭐 들장미 이제 뭐 이런 막 이름들이 이제 택시 기사분들에 의해서 이제 나오면서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 들국화라고 해서 바로 이 이름을 썼다는 그런 후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분들이지만 뭐 현재는 또 각자의 길에서 뭐 자신들의 길을 또 자신들의 음악 세계를 묵묵히 추구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우리 그 80년대 중반 막 그 한참 우리 한국 사회 격변의 시기에 유행했던 노래 이 들국화 이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노래죠. 바로 그것만이 내 세상과 행진 이 두 곡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나보고 그대는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
나 또한 너에게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넌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그렇게 그 길에 남았나 봐.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나마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행진
아유, 잘 들었습니다. 이 행진 노래를 들으니까 그 1987년 그 광화문 광장에 100만 인파가 모였을 때 울려 퍼졌던 바로 그 노래 이 행진. 참 이 노래가 문득 떠오르네요. 그 시기에 참 엄청나게 그 저항 운동가로 불렸던 노래죠. 그 87년. 참 그때가 또 갑자기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 노래도 간간히 들려 나오고 했던 그런 모습. 그 들국화가 들려했던 행진과 그것만이 내 세상.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분은 이분을 어떻게 소개해드릴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분도 뭐 노래는 몇 곡은 발표를 했지만 근데 워낙 한 곡이 크게 히트를 하고 난 뒤에 나온 곡들은 이제 후속곡들이 그만큼 인기를 끌지 못해 아마 대중들은 잘 알지 못하는 분도 아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 밤에 떠난 여인의 가수 하남석 씨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이제 77년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서 히트를 이제 77년부터 시작해서 80년대까지 이 노래 한 곡이 아마 그 몇 년간을 우리 사회에서 많이 불려지게 되는 대표적인 서정적인 노래입니다. 원래 이걸 이제 밤에 떠난 여인이라는 곡 이름은 사실은 이제 막차로 떠난 여인에서 이제 밤차로 떠난 여인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차와 막차, 이제 막차라는 게 옳은 거냐, 밤에 떠난 여인이 맞는 거냐라는 이제 이런 건데 사실 처음에는 막차로 떠난 여인이라고 이름을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거를 조금 수정한 게 이제 밤에 떠난 여인으로 발표가 된 거죠. 이제 그 노래 가사에도 그것이 나와 있지만 이제 야간 열차에 몸을 싣고 이제 떠나버린 여인의 모습을 이제 그리워하며 이제 이별의 아픔을 이제 그린 내용인데 원래 이 곡은 그 작곡가 김성진 씨가 총각 시절 그 사귀던 여자친구가 그 결핵에 걸렸다고 합니다. 결핵에. 그래서 이제 요양을 떠나게 되면서 기차역에서 이제 떠나야만 하는 여자친구에게 헤어지면서 나누던 그 이별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곡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이제 당시 우리 한국 가요계를 보면 알지만은 대략 3분 정도의 그 곡이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근데 이제 이 곡은 약 4분 정도가 이제 걸립니다. 이 밤에 떠난 여인이라는 이 곡이. 그래서 잘 틀어주지 이제 않았던 시절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곡이 너무 길다 해서 처음에는 잘 이제 그 방송국에서 잘 틀어주지 않았는데 그러나 원래 이제 이 곡 자체는 그러니까 그 히트한 팝송의 그 번안으로 나온 노래이기 때문에 이제 방송에서도 뭐 어차피 팝송으로도 크게 히트한 노래니까 틀어주자 해서 이제 방송을 타게 됐고 이때부터 이제 크게 히트를 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뭐 이분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된다는 말이 있다라는 분의 이제 전형적인 표본이죠. 잘 안 틀어주다가 3분이 넘어서 어느 날 이제 이게 팝송으로 히트한 곡이니까 한번 틀어주자 해서 이제 틀었더니 무명으로 있다가 느닷없이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스타가 됐다라는 그 곡이 이제 바로 이 곡이 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분도 이제 체구를 보면 알지만 자그마한 체구에서 근데 목소리 자체가 또 애절하고 그 잔잔하면서도 그 이별하는 여인의 그 눈물이 젖어있는 듯한 가사 이제 이거와 어우러지면서 듣는 이의 마음속 한켠에 항상 그 뭐라 그럴까 그 아련함과 뭐 연민의 정 이제 이런 것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바로 이 곡이죠. 뭐 요즘도 간간히 이제 가요 무대나 이제 이런 데 나와서 우리 하남석 씨가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까지 이 밤에 떠난 여인 참 이 노래 아마 많은 분들 가슴 속에서 살아 있을 거라고 사려가 됩니다. 자, 우리 하남석 씨의 밤에 떠난 여인 이 곡을 마지막으로 옥천 FM 공동체 골든뮤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보다 더 또 신선한 노래,
또 신선한 가수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얀 손이 흔들려 입가에는 미소 짓지만 커다란 검은 눈에 가득 고인 눈물 보았네. 자장가에 힘없이 기대어 나의 손 잡으며 안녕이란 말 한마디 다 못하고 돌아서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도 할 수 없는 이별 그녀야 마지막 남긴 내 마음 내 몸 그 시름 막차 멀리 멀리 사라져가 버리고 찬바람만 소리내어 내 머리를 흩날리는데 네가 멀리 떠난 나는 저 외로움을 알았네. 눈물을 감추려고 먼 하늘만 바라보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도 할 수 없는 이별 그녀야 마지막 남긴 내 마음 내 몸 예전에는 너와 다정스러운 친구만 알았네. 네가 멀리 떠난 후 사랑인 줄 나는 알았네. 네가 돌아오면 나는 너를 마주며 말하리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말을 할 테야. 언제 다시